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지지율, 그 추락하는 지지율과 검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 지금 정말 나날이 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3%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번 주는 드디어 20%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다 라고 했던 게 참 오랫동안이었죠.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지지율은 최근 1년간 22%대를 거의 맴돌았습니다. 아주 좋을 때도 25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1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하고 국내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 차이가 상당히 심했죠. 10% 이상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 차이, 국내와 국외 여론조사의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여론조사 이 결과 차이가 작은 것은 3%까지 줄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빠르게 빠지고 있죠. 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은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란 말이 그래서 나오죠. 70대 이상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슬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갤럽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70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70대와 TK 등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 역시 윤석열한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왜 검찰이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지 조금 짚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한 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현재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죠. 원인은 의료 대란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의료 대란이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70대 여론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60대는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의료 대란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60대도 그렇고 70대도 그렇고 사실 몸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반 몸이 갑자기 아플 경우 일반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바로 곧바로 응급실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죠.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은 일단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또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다급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게 이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실에 오지 말라 그래. 노년층들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삶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누가 저런 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기자회견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한덕수, 지도 나이 많이 먹은 인간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의료 대란 몇 달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딴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여기에 김건희 건이 치명타를 안겼다는 분석 나오죠.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이걸 누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연일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자,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엊그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0%대가 아니라 20%로 떨어졌죠. 최근 몇 주간의 이 상황을 보면은 28%였다가 27%였다가 23%를 유지하는 듯 하더니 20%대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20%죠. 9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20% 나왔습니다. 역대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20%라니. 자, 문제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깜짝 쇼라도 했는데 이 윤석열은 깜짝 쇼도 못해. 물론 깜짝 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깜짝 쇼도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럴 만한 지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 9월 둘째 주 지지율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입니다. 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연령별 지지율 상황을 살펴봤더니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70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48%에 달합니다. 무려 70대에서도. 40대에서는 89%, 90%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40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8%밖에 안 나왔어요. 30대는 18%, 20대에는 13%, 60대쯤 오면은 30%로 긍정평가가 늘어납니다만,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37%입니다만, 두 연령대 모두, 60대, 70대 모두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는 59, 48로 과반 이상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치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지방 쪽을 좀 살펴보면 그래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곳은요, 대구도 35%밖에 안 됩니다. 대구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35%밖에 안 된다고. 57%는 윤석열 잘 못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산은요, 22%가 나왔어요. 22%만이 윤석열 잘한다고, 68%가 윤석열 개족같이 하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죠. 대구, 경북 지지율 35, 부정평가 57, 부산, 경남 지지율 22, 부정평가 68입니다. 이미 영남 지역에서도 윤석열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재밌는 거는요. 대구, 경북에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응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대구, 경북에서 전화를 받는 숫자가 지금 현재 95까지 떨어졌나 봐요. 전화도 잘 안 받나 봐. 응답률 자체가 낮아지고 부정적인 응답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대구, 경북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확 끊어버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 정도면은 실제 부정평가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비판하는 층과 그 다음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만이 전화를 받고 중간쯤에서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전화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추측컨대 대구, 경북에서의 윤석열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갤럽이고요. 오늘은 MBC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확보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부정평가는 68%, 긍정평가는 26%입니다. 코리아 리서치는 갤럽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35, 36, 38까지 올랐다가 3월 하순부터 33, 33 그리고 26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마 4월 10일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총선에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지지율이 확 빠진 겁니다. 부정평가는 68%로 껑충 뛰었죠. 이처럼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더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분석표죠. 요약을 해봤습니다. 60대와 70대의 윤석열 지지율을 봤더니 60대는 37, 70대는 52였습니다. 그러니까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70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아직도 절반 이상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부정평가 60대에서는 60%, 70대에서도 44%까지 올라왔습니다. 70대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죠.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요,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이 38, 부정이 52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갤럽 조사 결과하고도 대체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죠. 부정평가가 대구, 경북에서도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부산 역시 긍정은 26밖에 안 되고요. 부정은 69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시 갤럽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 연령대에서 그리고 전 지역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대구, 경북 아니겠어요? 이 대구, 경북은 솔직히 말해서 적폐들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적폐들의 텃밭에서 요즘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냐?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고 있다. 독도 모형이 철거되고
KBS에서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온다. 자, 이 대자보가 붙은 것은요, 경북대입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 대구 경북대 지부라고 하네요. 경북대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아유, 뭐 대자보 가지고 그래?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자보는 누구나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 대구에서는요, 저런 대자보 잘못 붙이면은요, 곧바로 뜯어지거나, 잘못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대자보가 꽤 오랜 시간 붙여져 있고, 아무도 저 대자보에 대해서 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말은 맞지. 이런 식의 반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외신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디플로맷이라는 외교 전문지죠. Why is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o unpopular? 예. 왜 윤석열은 인기가 없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뭐 윤석열이 뭐 의료 대란, 뭐 그다음에 친일 행각, 뭐 그다음에 김건희 문제, 이런 얘기들 줄줄줄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디플로맷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윤석열에게는 앞으로 2년 반의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찍어 누르기식 전국 운용 방식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그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바닥을 길 것이다. 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외신 역시도 윤석열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셈입니다. 아, 쪽팔려. 윤석열이 밉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신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 정말 짜증나는, 짜증이 나요. 저도 진짜. 기사 제목도 보세요. 윤석열은 왜 인기가 없을까? 몇 달 전에 이 디플로맷에서 그런 기사를 냈었어요. 기시다는 왜 인기가 없을까? 그 이전에는요, 마크롱은 왜 인기가 없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원인 따질 거 없어. 우리가 원인 안 따진다고 내용을 모르나요? 우리 다 알죠.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뭐 원인이나 이유를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윤석열의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70대 이상의 노년층 마저도 윤석열을 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아직까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뭐가 더 뜯어먹을 게 있어서 검찰은 왜 그러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검찰은요, 김건희 무혐의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가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김건희한테 무혐의 주면 됩니다. 저런 논리를 내세워서 무혐의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논리를 펴야지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것인가. 달리 말해서 무슨 어거지를 써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국민이 모든 연령층에서 이렇게 윤석열을 싫어하는데 검찰만큼은 끝까지 윤석열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얘들 왜? 뭐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세에 미치면 약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뇌부 그리고 검찰의 고위층들이 출세에 미쳐가지고 검찰을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 출세하려고 앞으로 검찰이 어찌 되든가 말든가 나는 일단 출세하면 돼. 뭐 이런 사고 방식인 거죠. 왜 출세를 해야 된다? 아, 그래야지 지가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할 거고, 개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검사장을 하고 나온 변호사고요. 검사장 한번 못 해보고 나온 변호사하고 개업한 뒤에 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사장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사장이 되면 설령 곧 물러날 정권에서라도 검사장만 달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좀 욕 좀 먹더라도 이 정권 오래 못 가서 자칫했다가 검사장 몇 년 못하고 몇 달 하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하기만 하면은 내 돈벌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야 죽어도 윤석열을 붙들고 죽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인 겁니다. 출세에 미친 거예요. 출세를 해야지 향후 돈벌이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그 말이 거의 100%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장을 하고 검찰복을 벗는 거하고 안 하고 그만두는 거하고 이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내 좀 지금 자존심 꺾고 내 좀 나중에 욕 좀 먹더라도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좀 바쳐주는 거야. 아직 거 쪽팔리면 한순간이고 돈은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상황은 검찰 중에서도 아주 고위층, 그러니까 지금 차장검사 이상급, 부장검사 중에서도 고참급 이상들한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아래쪽은 뭐 별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앞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정권에서 빨리 뭔가를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가장 자기가 승진하기 좋은 때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검사장을 달라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터이니 이왕 입맛에 맞게 행동할 거라면 이왕 정권의 개가 한번 될 거라면 윤석열의 개가 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몇 달을 못 갈지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지라도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야, 이래서 검찰은 안 된다는 겁니다.